기사식당 뉴스전, 오늘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기사식당 뉴스전은 이 한 글자에 저희 마음을 담았습니다. 전, 거꾸로 하다 혹은 뒤집히다란 뜻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뉴스를 담겠습니다. 남과 다른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식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 새로운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뉴스가 됩니다. 네, 뉴스전. 이번 코너는 지난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뉴스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타이틀에 올린 온전할 전자의 의미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새롭게 한 주간의 핫토픽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난 한 주 최고의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와 함께 여론조사를 벌여 그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전국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8%입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지난 한 주 최고의 뉴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5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결정 뉴스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번 축소 규모가 작긴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럼 4위 볼까요?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 별세입니다. 지난 5일이었죠.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아직도 전 세계인들은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이 얼마 전 올해 10대 검색어를 선정했는데 1위가 만델라였다고 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데자부 확산이 여러분이 정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고려대 학생의 한 데자부에서 시작된 이 뉴스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간 스펙 쌓기에 지쳐있던 우리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뉴스 2위는 철도 노조 파업과 민영화 논란입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서발 KTX에 별도의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을 했고 노조는 이것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위는 어떤 뉴스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역시나 북한 장성택 처형 관련 뉴스가 1위가 되었습니다. 북한 2인자의 갑작스런 숙청과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예측 불허의 행동, 이에 따른 남북 정세 등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1위와 2위 뉴스를 선정하신 분들의 생각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갈까요? 먼저 철도 파업 뉴스를 2위로 선정하신 분들의 생각을 의미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미망 분석은 주관식 여론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의 설문 내용을 분석하는 신개념의 여론 분석 방법입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가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달라는 견해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선택하신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선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미망 분석 결과 3가지 의견으로 모아졌는데요. 그 의견을 색깔로 표현해봤습니다. 먼저 노란색은 장성택 처형 자체의 잔인성과 김정은 공포정치에 대한 충격, 그 배경에 대한 궁금함에 이 뉴스를 선정했다는 의견이고요. 또 빨간색은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우려를 여론조사에서 나타냈습니다. 파란색은 전쟁 등의 위기 상황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탑5 뉴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탑5 뉴스는 YTN과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을까요? 지난 한 주간 YTN에서 보도된 횟수와 포털에서 네티즌이 클릭한 횟수를 가지고 단어 구름 형태로 여론의 향방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YTN 단어 구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장성택이죠. 지난 한 주 북한 권력의 실세였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북한으로 쏠렸죠. 그리고 장성택 다음으론 국정원, 또 대통령, 코레일, 추위 등의 단어가 보입니다. 이러한 주제들로 YTN에선 한 주간 자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티즌이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장성택 관련 뉴스를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철도 파업과 안녕들 하십니까? 데자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뉴스 단어 구름의 관심 키워드 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은 YTN의 지난 한 주간 관심 뉴스, 또 우측은 네티즌의 관심 단어입니다. 이 안녕들 하십니까? 데자부가 눈에 띄죠. 안녕들 하십니까? 데자부는 아무래도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뉴스라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란 문장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사식당 뉴스전,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킬 두 번째 메뉴는 함영건 기자의 데이터 저널리즘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코너입니다. 눈앞에 펼쳐질 데이터와 뉴스의 향연, 함께 보시죠.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북한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알려져 있던 장성택의 숙청, 그리고 전격적인 처형은 여러 가지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북한의 최고 실세였던 장성택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권좌에서 떨어진 걸까요? 그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였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김정은의 공식 행사 때 수행한 횟수를 보면 그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수행의 횟수는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숫자들은 지난해 이들이 김정은 제1비서가 주재한 행사에 참석한 빈도를 표시한 겁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장성택은 거의 모든 주요 행사의 모습을 보이면서 수행 횟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최룡해가 가장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장성택의 수행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그 자리를 최룡해가 대신합니다. 특히 경제 관련 현지 지도와 군부대 시찰 같은 주요 행사에선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사이에는 아예 모습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장성택의 실각이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올 초부터 밀려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서서히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김정은 옆에 꾸준히 등장합니다. 마원춘, 박태성, 황병서, 이 세 사람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특히 장성택 숙청을 앞둔 지난 11월 말 이 세 사람은 삼지연 시찰 때 김정은과 함께합니다. 이 중 황병서와 박태성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마원춘은 재정담당 부부장이죠. 당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면서 당을 그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부상하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의 그 세대 교체, 세력 교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행 횟수뿐만 아니라 명단에 나타난 각 인물들 그룹의 연계성을 함께 분석해서 그린 북한 권력 지도입니다. 올 초의 권력 지도입니다. 대체로 김정은에 가까울수록 권력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가까운 곳에 최룡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월과 4월엔 북한이 무력 도발 위협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김격식과 현영철 같은
북한군 강성 인사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과 김경희 부부는 약간 외곽에 위치해 있죠. 네, 이번엔 하반기 권력 지도입니다. 최룡해는 건재합니다. 김원홍, 장정남, 리영길 이 세 사람이 장성택을 밀어내고 김정은과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번 장성택 수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장정남과 리영길은 새로운 군부 실세입니다. 이들의 뒤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이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떠오른 신진 그룹들의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소속이거나 경제 관련 업무에 몸을 담고 있거나 군부의 50대 실세라는 겁니다. 이들은 당분간은 김정은을 도와서 북한 체제를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북한을 끌고 나갈까요? 당분간은 보수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유연성들을 중장기적으로는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권력 구도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봤습니다. 내년이면 군과 당의 세대 교체로 친정 체제를 다진 김정은의 집권 3년 차입니다. 남북관계는 혼돈과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냉철함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사식당의 세 번째 전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기자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논리를 펼치는 코너입니다. 이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칠 오늘의 주제는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커피, 또 햄버거, 피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내용인데요. 두 기자의 다른 주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마다 오가는 눈길 속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커피, 햄버거, 피자 가게. 하지만 커피는 별다방, 콩다방이요, 햄버거는 맥시네와 땡땡미야, 피자는 모자집과 도시네 피자가 최고예요 하면서 골목마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칙 아닌가요? 그래서 주장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커피, 피자, 햄버거를 지정하라. 올 초 외식업과 제조업이 지정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언제 분다칠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거의 9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조금 희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회사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요. 내 나이 아직 50대, 대학 졸업도 못한 자식들 눈에 밟혀요. 이럴 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커피, 피자, 햄버거 가게 열기가 가장 쉬워요. 하지만 별다방에 밀리고 맥시네에 눌리고 모자집 피자에 깔려 엄두가 안 나요. 승승장구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성공 비결은 바로 규제가 없던 거였어요. 이러니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성공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준다면 가난한 가장들의 가게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종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 미스터 피자가 중국에 진출해 대박이 났어요. 이제는 중국이 대세. 세상은 넓고 진출할 나라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차 문화가 많이 커피 문화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골목에서 작은 상인들과 싸우지 말고 대륙으로 나가 큰 상인들과 한번 싸워보아요. 정부가 뒤에서 큰 형이 되어줄게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눈길 속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커피, 햄버거, 피자 가게. 한국에서 즐기는 글로벌한 외식 문화. 한국 사람이라 행복해요. 이 즐거움 평생 느끼고파. 이걸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옳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해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커피, 피자, 햄버거는 넣지 말아주세요. 별다방이 미국 거라고? 우리 동네 별다방 주인도 쌤이던가요? 맥신의 햄버거가 미국 거라고? 우리 동네 햄버거집 주인이 마이클이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네 프랜차이즈 주인도 엄연한 한국 가장이에요. 퇴직금 탈탈 털어 시작한 사업 무모한 곳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안정적이고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번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는 전혀 우리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또 생계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신가요? 커피 피자가 지난해 말부터 새로 문을 열 때 거리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문을 열 가게 근처 500m 안에 같은 브랜드로는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해요. 그런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는다면 엎친 데 덮친 격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 500m 제한에다가 동반이 500m 거리 제한은 사실상 신규점 출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뿐만이 아니라 본사도 사업이 축소가 될 게 뻔합니다. 지금은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런저런 규제에 묶이기 시작하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대기업으로 성장할 꿈을 접어야 해요. 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고 그리고 대기업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반열에 올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식당 뉴스전 마지막 전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YTN에 얼마 전에 새 식구들이 들어왔는데요. YTN의 얼굴이 될 신입 기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푸릇한 5명의 신입 기자들과 전혀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인물일지 궁금하시죠? YTN의 새 얼굴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상징 YTN에 파릇파릇 새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서 마을을 돌 건데 수습들의 필수 관문, 경찰서 순회 취재를 위해서라는데요. 수습들은 앞으로 3달간 숙식을 경찰서에서 하며 2시간여마다 자신이 맡은 지역구 경찰서 3곳에서 5곳의 사건, 사고를 선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유 부리며 나타난 이 남자는 누구죠? 오늘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랑 같이 취재하고 같이 연습할 알파고 신하 씨. 앞으로 팀 정신을 살리고 같이 좋은 일들 합시다. 빨리 너무 빠르게 사주세요. 깍지는 소리가 지금 일체 소리 들리더라고. 뭐요? 죽는다 땐 천국 택시인데.
이름까지는 알파고 신하씨 다 이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링기 너무 예쁘시네요. 언제 하셨어요? 한 3주 됐어요. 3주 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저도 4주, 3주 전에 약혼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늦가을 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숨막히는 첫밤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여기서 좀 수습 기자로 왔거든요. 와이탄 수습 기자. 수습 기자요? 예. 어느 걱정하지 마세요. 범죄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쪽 2층에 기자실 있습니다. 네. 한국 기자도 힘들다는 경찰서 돌기. 알파고 각오가 궁금한데요. 그래도 좀 3년 반의 기자 경력이 있으니까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은 뭐죠? 사건 있었어요? 조사 중이어가지고요. 기대가 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늘 없어요. 예상 밖의 고전에 알파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일요일이면 사람 다 노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도덕적으로는 안 맞긴 한데 제가 터키에서 과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일요일에는 사람들 다 뭐 집에 경제팀인데 제일 무서운 팀 여기에요. 원래 형사팀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기자님들의 배경을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리고 좀 약간 한국 기자 좀 대단한 면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교육을 받은지 좀 궁금해서 이런 체험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왠지 좀 앞으로도 이 체험을 통해서 좀 터키에다가 보도하고 재미있는 글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힘을 내봐요. 법조가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가서 이제 더 친절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한 알파고. 그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YTN의 수습기자 아영씨도 첫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네,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제일 별관이 어느죠? 제일 별관이? 네. 어디 찾으시나요? 기자실 찾고 있습니다. 네. 직접입니다. 직접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기자실. 그런데 이곳이 정말 기자실 맞나요? 아니 혹시나 가방에 더 챙길 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에 있던 분이 뭔가 여기 최원석 기자님 선배님. 동아 윤수가 울고 있다. 끝나지 않은 마와리 기간을 원망하며 난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어쩐담. YTN 14기 최원석. 저도 이제 이 다음 장에 일주일 뒤에 한마디 남기고 가야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YTN 수습기자 최하영입니다. 사건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일요일이가 없어요. 사건이나 사고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네, 그럼 오늘 혹시 사건이나 사고 뭐 없었는지? 네, 전혀 없었어요. 종로나 뭐 그런 데는 많은데 저희는 네네. 뭐 없습니다. 이러세요. 자, 다음에 오시면 제가 뭐 사건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날씨도 춥고 해서 다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첫 경찰서에서 문전박대를 받은 아영씨. 이제부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성북하고 종로, 종암 이렇게 세 군데 경찰서를 도는데 어떻게 돌아야 동선이 좀 짧게 돌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거리로 따지면은 성북경찰서는 짧죠. 네. 이곳 경찰서에선 기다리던 사건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고소 고발 사건이요? 혹시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인지 어떤 점에서 하고 있죠? 한 말씀만 이것만 적으면 진짜 저 끝납니다. 진짜. 정말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미쳤냐? 죄송합니다. 그걸 이따위로 하면 그걸 누가 기사 쓰게?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그리고 합의 송곳 같은 선배의 지적에 아영 씨 어깨는 자꾸만 움츠려듭니다. 예기치 못한 선배의 긴 꼬지담에 아영 씨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아닙니다. 우는 건 아닙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콧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고한 것 중에 그 육하원칙에 빠진 거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고 더 추가사항 조사해서 2시까지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영 씨는 오늘 이 1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교통체가 어디예요? 정문 나가셔가지고 바로 왼쪽에 보시면 교통체가 보이세요? 네, 그 친절해요 그분들? 글쎄요, 보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한 알파고는 앞으로 만날 경찰들이 어떤 사람일지 몹시 궁금한데요. 무슨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곳에선 사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YTN 수수 피자인데요. 예? YTN 수수 피자예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지금 몇 시인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근무하시니까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뭐 요 밑에 뭐 강남구 구민들이 이제 형사님 보시고 좀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왔냐면요.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어 오늘은? 그런 거 오늘은 음주 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언제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과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처음으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논현동에서. 논현동. 예. 논현동에서 일어났는데요. 예. 1.111 면허 취소가 나왔는데. 많아요 이거? 사고 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였어요? 그분을 잡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럼 길거리에서 잡으신 거죠? 이거 어디나 가면 이런 거 있나? 이거 뭐예요? 오토바이, 바이스클. 뭐요? 신호준수. 그 형사님 이거 왜 쓰세요? 어쩔 때 쓰세요 이거? 이거는 사고 났을 때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싸워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니었어 저렇게 했어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이거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 시작했어요? 제가 터키에서 경찰관에서 못 봤어요 이런 거. 근데 지금 길이 2개밖에 없는데 다른 길들도 없어요? 이제 뒤에도 있어요? 이거 다음에 저는 이런 거 가지고 하나 특별한 기사 쓰려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왔으니까 한국 경찰들 더 편하다. 그것부터 다시.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알파고 씨, 딴 얘기에 너무 몰두하셨군요. 형사님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야 되고요. 다음 경찰서 저희 2시간이요 더 옵니다. 왜? 이거 항상 덜어야 돼요.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혹시 좋은 사건 있으시면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고요.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연필도 너무 예쁩니다. 다음에 연필 챙깁니다.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형사님 피로도도 급상승합니다. 저런 거 질문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수습 기자로 와가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저거 보통 안 해. 문제 애들이 오면 호기심에 자꾸 만지고 아기들이 같이 이제 부모 따라오면 만지고. 아저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아저씨! 이렇게 좀
비행기 속도로 빠르게요? 예, 저 시간이 별로 안 나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안전벨트 제가 뭐 안전하게 뛸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선배에게 사건 보고를 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추가 사건은 없고 알파고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1층 오른쪽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어떻게 나씨이세요? 아니죠? 제시네 이거. 하여튼 My name is 장명률.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혹시 절에 가시고 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알파고인데 YTN 수피자. 예. 혹시 오늘은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한 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 잠깐만요. 여자. 그건 아니죠. 아, 잘 됐어요. 남자가 의자를 왜 폭행했어요? 둘이 연애 아니죠? 그 서로 연애하는. 연인? 연인인데 왜 자기 여자친구를 때려요? 그 사랑한다는 말하고 다음에 때리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됐어? 이렇게 하나만 아니면 좀 약간 한 대만 이렇게 하나? 그건 애교일 수도 뭐죠? 애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한 나이 사이가 아니죠. 남자 직업, 여자 직업은 뭐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그 어디 뭐 무슨 어디 지역? 기억 못 하세요? 너무 자세한 거 알려주면은. 아니 이름을 안 물어본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이가. 그럼 여자는 그 진짜 연락을 했어? 아니면 갔는데 거기 사람 둘이 있었어? 아니면 남자는 이미 나가버린 상태였고 그 안에 있었어요? 잠깐만요. 딱 이런 거였어. 싸우다가 여자는 전화하고 남자는 바로 오고. 이분이 자꾸 저한테 야야 하니까 저한테 할 줄 아는데 하여튼 신경 쓰이죠. 술 취한 남자의 계속적인 위협에 위험을 느낀 알파고. 그는 성공적으로 취재를 마칠 수 있을까요?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아영 씨. 그녀는 수습 생활에 적응은 좀 됐을까요? 진행팀은 어디로 가야 돼? 진행팀. 아, 진행팀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수습기자 최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 뜻이죠? 아, 네. 아반떼 운전자 직업은? 지금은 회사원이죠? 회사원. 아니, 기자님 참 고쳐서 제대로 아주 수습 기자시라며. 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물으시는데. 그래도 매일 혼나요. 그래요? 네. 하루하루 만날 때마다 표정이라든가 그 멘트가 질문하는 그 강도가 아주 예리합니다. 저렇게 잘 대해주시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우선 좋죠.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거절만 당하다가 저렇게 찾아가면은 가끔은 진짜 면피용으로라도 이렇게 사건도 하나 더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좀 그때 약간 힘이 나죠. 저희가 오늘 아침 올린 거 중에서 네. 지금 하는 집회가 공수노조 한국공주문화연구센터 분의 네네. 조건 확보 투쟁 네. 10시부터 15시까지인데 이게 국세청 네. 홈라인이가 근처일 거 아니야. 네. 여기 가서 일단 소식해도 보여라. 아, 네, 알겠습니다.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들던 카페도 수습 기간 동안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게 빠니 레스토랑은 찾아보셨어요? 요즘에 많이 못 먹어갖고 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식사는 제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 시간이 주어지긴 하는데 저희는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는 것 좀 줄이고 잠을 좀 더 자자. 그래갖고 거의 김밥, 삼각김밥을 주로 먹는 편입니다. 학교
하도 집만 오가던 모범생이었던 아영씨는 선배 지시 한마디에 국세청을 찾아가야 하는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과연 국세청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그래도 사귀었대요? 그 사건 위험한데 불구하고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귀어요 다시? 뭔가 안 물어보세요 여자분한테? 야 이렇게 뭐 많은 피해를 받나 왜 계속 사귀느냐? 남자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예. 너무 무서운데 이거. 사과하고 용서하니까 봐준 거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먼저 협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진짜 왜 그럼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 기다렸어요. 좀 줘도 때릴 수가 있어요. 좀 먼저 가시고 좀 그냥 대비해 주시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분들 그걸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유치장. 네? 유치장. 감옥. 아까 감옥에 갔어요, 그 아저씨. 너무 무서웠어요. 네. 좀 이거 화면에 찾고. 혹시 근데 좀 괜찮지 위험하지 않죠? 수갑 아저씨. 네? 수갑 채워놨어. 수갑?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 열어주시죠. 어디로 가시죠? 저 뭐지 그 정보과로 가야 돼요. 3년 반 전에 다시 한번 뒤돌아갔어요. 이런 뭐지 라인을 커버하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활발하고 모험적인 그 기자 생활을 또 다시 하게 됐어요. 힘들었어요. 초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조심스럽다? 초심. 예. 처음의 마음가짐을 한자로 초심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조심을 가졌다고 표현을 해도 어떻게 말해요? 초심으로 돌아갔다. 아, 조심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새로운 표현을 알게 되신 거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손 먹겠습니다, 자주.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낯선 땅, 낯선 곳에서 때론 두려움을 느끼고 때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알파고 씨에겐 오늘 밤의 경험들이 소중한 보물이 되겠죠? 취재 지시를 받은 아영 씨는 국세청을 잘 찾아왔을까요? 누가 잠시하라! 잠시하라! 시위대의 살벌한 분위기로 미루어 봤을 때 선배가 말한 취재 현장이 여기인 것 같긴 한데 아영 씨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취재 노트를 꺼내드는데요. 너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광고 표현이에요. 이런 광고 표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전화 왜 안 받았냐? 아, 예, 인터뷰하고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너 아직도 우선순위가 뭔지 잘 안 잡히냐? 아닙니다. 진짜 네가 이런 이유가 뭐냐?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소리 하지 마. 괜찮으세요? 많이 좀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은데. 혼날 때는 네, 좀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선배와의 통화를 마친 아영 씨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아영 씨 여기가 네. 맞아요? 집회 원래 지시받은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
국세청이 저기 회장님 굉장히 추워.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멀리서 와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찾아온 국세청. 정말 청렴한 국민들이 세금 탈락하고 세금 자유에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이번엔 제대로 찾아온 모양입니다. 인터뷰해야 할 취재원도 만나 인터뷰도 하고 이제야 제대로 된 취재 노트를 적어봅니다. 알코올 피해자들 돕는 그 운영기금 50억 원에 기자라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 어떤 감정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자가 무엇을 판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기자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장을 형성해서 판단의 몫은 시청자분들한테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 전에 새롭고 다양한 전 어떠셨습니까? 고소하셨나요? 아니면 싱거우셨습니까? 기사식당 뉴스전은 여러분의 뉴스 메신저로 혁신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기사식당 뉴스전, 맛있는 뉴스로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오아시스의 Whatever라는 곡을 좋아하는데요. 우선 오아시스라는 그룹이 되게 거침없이 말하기로 유명해요.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치 있는 보도라고 생각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시청자분들께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고, 또 이 Whatever라는 곡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써주세요.